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형 천만입니다. 휴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모르는 분도 있고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인데 집에서 여러분들 뭐 뒹굴뒹굴 할 거예요. 분명 뒹굴뒹굴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심심하기도 해요. 빨리 이게 장이 열려야 하는데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심심하고 따분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따분한지 아니면은 즐거운지. 저는 막 설레입니다. 빨리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 뭐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데 이게 빨리 장이 열려야지 뭔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 지난해 말에 또다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기업의 물적 분할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기업의 물적 분할을 금지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 그 글쓴이가 그 투자한 기업이 그 중국 자회사를 한국에 상장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모기업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는 거야. 그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글쓴이는 보니까 미국은 물적 분할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적 분할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기업들의 물적 분할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당장 봤을 때 그 LG화학 있죠, LG화학. 그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온 LG 엔솔이 있어. 엔솔. 그 엔솔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그 모기업인 LG화학의 주가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물적 분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분할엔 뭐가 있냐? 물적 분할하고 이제 뭐 인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죠. 하여튼 좀 말은 좀 어렵죠. 한자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자로. 인적 분할은 그 분할 후에 그 새로 만들어진 기업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지분율대로 나누는 거야. 지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지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 반면에 물적 분할은 그 분할 후에 그 신설 회사의 지분을 그 분할 전 기업이 100% 이제 소유하는 방식이다. 뭐 그래도 좀 헷갈린다. 좀 애매하다. 하여튼 그 분할 후에 그 신설 회사의 주식 등 자산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할을 인적 분할. 그리고 물건인 그 물건이 뭐냐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법인이 물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건인 기업에 주어지는 방식이 물적 분할. 그 주주는 여러 사람이니까 결국 기존 주주들의 그 지분율대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거겠죠. 나누는 거고 기업은 하나인 만큼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 주식을 100%를 보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어와 의미가 약간 연계돼 가지고 약간 이해는 되겠죠. 하여튼 그 물적 분할하면 이제 기업이 거의 다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그 최근에 논란은 그 물적 분할 자체보다도 분할 후에 그 신설되는 자회사들이 그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는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신설 회사가 그 상장하는 그 물적 분할은 모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업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 다른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지만 이게 제일 커 보인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는 아주 유망한 B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A 기업에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 B가 유망한 사업이라서 A 기업은 이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싶어. 그 내부에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은 약간 부족해. 부족하니까 A 기업은 그 투자금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모으는데 하지만 채권을 발행하면은 A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겠죠.
또 유상증자를 하면은 기존 주주, 특히 지배주주의 부담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A 기업은 그 해당 수합부를 B라는 기업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야. 물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그대로 A 기업의 100% 자회사로 남아 있다면은 기존의 A사에서 B사업이 벌어들일 그 돈이 그 자회사 B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바뀌었을 뿐이겠죠. 그 A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용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B사가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장을 하면은 그 B사의 새로운 주주들이 생겨요. 그럼 B사가 벌어들인 돈은 앞으로 A사하고 B사의 주주들이 나눠 갖게 생겼죠. 그럼 A사 주주들에게도 돌아갈 목도 줄어들겠죠. 그러니 A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지주사 할인이라는 거죠. 지주사 할인. 할인 받았다. 특히 이제 배당에 인전 그 박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 할인율이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도 상당히 박하잖아요. 배당도 잘 안 줘, 보면.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이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자회사의 이익이 모회사에 바로 이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LG, SK 등 그런 주요 지주사들의 그 할인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또 SK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된 그 SK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한때 그 카카오 사업이었던 그 게임, 웹툰, 온라인 쇼핑 등은 이제 자회사로 이제 분할된 후에 상장을 했거나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이들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 유력 자회사들이 앞으로 더 상장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는 빈 껍데기네요. 빈 껍데기. 그런 이야기가 전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빈 껍데기. 그러면 기업 분할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 1998년도 그 외환위기 이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는데 그 주된 도입 목적이 뭐냐? 그 외환위기로 이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막 취약해졌어요. 그래서 신속한 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데 기업 분할 제도도 이 도입 이전에는 기존 그 기업이 자본을 출연해 가지고 사업체를 떼어내는 그런 분사 방식이었어요. 그 자본금을 출연하고 새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니 이제 분할 제도보다도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적자 사업부를 떼어내 가지고 기업 전체에 줄 수 있는 악영향을 제거를 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독자 생존 그리고 또는 매각 등의 그런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목적의 물적 분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럼 대한제당이 대표적인 대한제당. 그 대한제당은 회사의 그 사료 사업 분야를 이제 따로 떼어내 가지고 TS무지 개사료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TS무 지개사료 좀 이름이 희한하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료 사업은 매출 기여도는 컸는데 적자가 약간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떼어내 가지고 경영 효율을 꾀해보겠다는 것이 대한제당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이런 물적 분할을 시장에서 환영받겠죠. 실제로 첫 분할 공시를 낸 지난해 11월 12일 대한제당의 주가는 한 1% 정도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외에도 물적 분할은 그 모기업의 그 최대 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신설법인의 경영을 좌지우지해 가지고 모기업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소액 주주가 희생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모회사 주주하고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 앞에 그 국민청원에서 글쓴이가 미국에서 물적 분할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미국 역시 물적 분할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를 상장해서 모기업과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아주 드물다. 우리나라처럼 흔하지가 않는 거예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증시의 경우 5,348개의 그 사기사 중에 모기업의 지분율이 그 30% 이상인 모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경우는 한 76개밖에 안 된대요. 한 1.4%밖에 안 돼요. 일부는 좀 약간 높아가지고 한 17%도 안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모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이나 자회사의 경영 독립성, 그 모자 회사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상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모기업의 소액 주주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 때문에 그 물적 분할 후에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단순히 물적 분할일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자신의 주식을 그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할 경우에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서 분할 이후에 발생하는 그 모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인데 다만 걸림돌이 있다고 하네요. 그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는 물적 분할에도 청구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또 상장할 계획이 없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추후에 상장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장을 또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일부 주식을 매각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변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두 번째는 그 신설법인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이 있죠. 신주 우선 배정. 그 신설법인이 상장할 경우에 그 신주에 대한 그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존 모기업 주주들에게 신주를 먼저 우선 배정하자는 그런 대안이라 합니다. 문제는 그 기존의 모기업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해야 할 신주의 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터무니없이 적을 경우 소액 주주들의 반발은 그대로일 것이다. 많이 줘야겠죠. 적게 주면 또 난리 나겠죠. 반대로 규모를 키운다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약화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그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이고요. 자금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우선 배정 물량을 포기하고 결국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지분이 집중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주 인수권이 있겠죠. 신주 우선 배정과 비슷한데 신주 인수권은 자신이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권리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게 신주 인수권이다. 다만 신주 인수권 부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만 고치면 되는 공모주 우선 배정이나 주식 매수 청구권과 달리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상법. 법을 개정해야지만 된다.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실 일각에서는 그 물적 분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소액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 물적 분할이 일반적으로 소액 주주들한테 불리함을 알고도 이론적으로는 또는 장부상으로는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다는 그런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인 주주가치 훼손 금지를 상법에 포함시켜야 돼. 이런 거는 확실히 포함시켜서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우리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6일날 보니까 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라 소액주주 보호,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제목도 길다. 하여튼 그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이상훈 교수라는 사람이 주주의 그 비례적인 이익을 그 보장하는 주주이익 포함 기준 이것을 이제 상법에 규정하자 그런 주장을 펼쳐요. 지금 상법과 대법원 판례는 그 회사 경영상 주요 결정을 하는 이사에게 주어진 의무는 보호 대상을 회사 이익에 한정해 놨는데 일반 주주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 이익만 생각하지 주주 이익은 포함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이 SIS를 도입하면은 회사의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물적 분할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 모자 기업 동시 상장이 적은 것도 바로 이런 규정이 실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죠. 아까 보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주주이익 포함 기준, SIS 이런 게 들어가야 돼. 하여튼 올해에만 그 LG 엔솔 이외에도 이마트의 자회사 ssg.com, 스닷컴이라죠. 이게 또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현대중공업 그 지주의 자회사 현대오일뱅크 등 이런 굵직한 자회사 상장들이 남아 있어요. 논란은 더욱더 이제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물적 분할 때문에 우리 소액주주들이 완전 코피 터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상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소액주주들 보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절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제 개판인 거예요. 개판이 되는 겁니다. LG 엔솔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좀 뭔가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금융감독, 금융공무원들이 안 바꾸면은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해야 돼. 윤석열이 나오든지 이재명이 나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칼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물적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